여러분은 남에게 들어본 말 중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감히 예상해 보건대 아마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평생에 한 번쯤은 각자 자기만의 다양한 이유로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가슴 한켠에 여전히 박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떠올릴 때면 동시에 내게 그 한마디를 던진 장본인의 얼굴이 도저히 안 떠오를 수가 없을 텐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말에 가시가 돋친 듯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살다 보면 필연인 것 마냥 거의 무조건 마주치게 됩니다. 그만큼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매우 흔하게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참 묘한 것이 딱히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해서 순식간에 듣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들까 하는 것이지요. 그 기막힌, 아니, 사람을 기막히게 만드는 말재주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사람과 점차 거리를 두며 자연스레 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중 몇몇 일부는 천성적으로 악인이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나쁜 의도를 품고 가시돋친 말을 일부러 내뱉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본인도 모르게 형성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그저 무심코 던지는 말임에도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힘을 얻듯이 말에는 보기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침 저에게 사연을 제보해 준 지인이 있는데 제 자식의 절친한 친구들인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선윗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부는 둘 다 지혜롭고 성품이 매우 훌륭하지만 솔직히 인물이 썩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이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이 있기에 딸보다는 아들이 태어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며 아이를 가졌을 때 내심 아들을 바랐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그들의 바람과 달리 딸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마음씨 좋은 이 부부는 딸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부부는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온 가족이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의례 그러하듯 아기를 보고 연신 예쁘다 귀엽다 하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부도 인사치레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배려심 깊은 칭찬에 고마움을 느꼈다지요. 그런데 같은 모임의 원인 한 여성이 아이를 보더니 대뜸 역시 부모가 예뻐야 아이도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너무 웃기다는 듯 자지러질 정도로 깔깔 웃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당황한 것은 물론 부부 역시 심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차저차 웃으며 넘어가긴 했지만 부부도 내심 기분이 상한 건 물론이고 곱씹어 볼수록 그 무례한 언동이 괘씸해서 가슴에 천불이 안 날 수가 없었다지요. 아무리 되뇌어 봐도 솔직하기만 한 건 미덕이 아닌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 예의도 경우도 없을 수 있나 싶었답니다. 이후 한동안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 한마디 때문에 두 사람의 일상이 꽤나 괴로웠다는데요.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이 부부는 물론 모임의 다른 사람들도 이 여성을 슬슬 피하게 되었고 그 여성도 자신에 대한 회원들의 싸늘한 눈길을 느낀 듯 모임에 점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도 농담과 진담을 오가며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았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를 가리지 못한 채 던진 분별 없는 한마디로 인해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인연의 끈마저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지요. 이 사연의 여성처럼 일상에서 사소한 한마디의 말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다툼부터 뉴스에 나오는 강력 범죄까지 단순한 말 한마디가 끔찍한 사건으로 번지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그렇다고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말을 뱉어버린 당사자마저 순간 아차 싶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연못에 조약돌 던지듯 그깟 말 한마디라고 하찮게 여기면서 무심코 내뱉을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무심코 하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인생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적을 여럿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원한을 쌓고 안 좋은 기운을 사방팔방 열심히 뿜고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아도 강력한 말의 힘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가시밭길로 만드는 중입니다. 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죠. 젊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그저 재치가 뛰어난 언변쯤으로 여기며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매우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이 말을 더욱 묵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앞선 사연의 여성처럼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모두를 싸하게 만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음장같이 얼어붙은 분위기에 위트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순식간에 훈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속에 숨겨진 힘을 아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할 말 못할 말을 철저히 가리기에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언행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주변을 부지런히 살피기에 늘 따뜻하고 품격 있는 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배려 깊은 언어 습관으로 쌓은 덕행은 향기로운 꽃 주변에 나비가 몰려오듯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특히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본인에게도 화살이 되어 다시 돌아올 안 좋은 말들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 안 될 말을 미리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토록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로 내뱉지 않는 말 5가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아는 것 같아도 대충 알거나 어렴풋이 짐작만 하는 분들, 혹은 아예 감도 못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더욱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말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의 평소 언어 습관을 돌이켜보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안 하는 것만 못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첫 번째, 남을 함부로 예단하는 말입니다. 제게 사연을 제보해준 50대 중반 여성 이 씨는 30년이 넘도록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말버릇 때문인데요. 자식들이라 편하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속속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부정하고 단정짓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말버릇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들어보니 어머니의 대답이 온통 본인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내용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탓에 알대로하는 지금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만 해도 가슴 한켠이 답답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때가 무려 30여 년 전 대학교에 갓 입학하고 첫 아르바이트를 한 날이었다는데요. 집에 돌아온 뒤 어머니가 일은 어땠냐고 물어보길래 이 씨는 허심탄회하게
엄마, 돈 벌기 참 힘들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 힘들 게 뭐 있니? 그 정도면 쉬운 일이야. 너 정도면 행복한 거다. 너보다 힘든 애들도 훨씬 많아. 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딸의 기분은 어떨까요? 물론 딸인 이 씨도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 본인이 하고 온 아르바이트는 세상 수많은 일자리 중 쉬운 편에 속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와서 힘들다고 하는 딸에게 이 어머니처럼 반응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맞아, 난 행복해. 나보다 힘든 사람 훨씬 많지. 라고 순순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운이 빠질 뿐더러 아마 오랜 시간 기억에 섭섭한 감정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이런 대화 양상이 지속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는커녕 말을 섞는 것조차 피하기 위해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겠죠. 실제로 제보자 이 씨는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한 어머니의 말버릇과 이때의 섭섭함 때문에 어머니와의 대화가 여전히 꺼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씨의 어머니처럼 자신이 겪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투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아온 날이 많은 만큼 나름의 경험이 쌓여 자기만의 가치관이 굳어지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맞다, 내 생각이 보편적이다 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영 아닌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하찮은 일로 여겨지면 상대에게 뭐 그런 걸로 고민하냐며 면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사실 듣는 상대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 물론 아무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면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딸에게 그 어머니가 한 이야기들은 틀린 내용 없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딸이 힘듦을 토로한 상황이라면 맞는 말을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같은 위로의 한마디가 모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에 훨씬 효과적인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과 기분을 본인 기준에 맞춰 판단하면 본인은 편할 수 있지만 말을 듣는 상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큰 답답함을 느끼고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타인과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를 예단하고 단정 지으며 자기 말만 하기보다는 우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파악하고자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며 장단만 맞춰줘도 상대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이 담긴 공감의 말을 더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에게서 훨씬 따뜻한 온정과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삶 역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운이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예단해서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위로하기 적합한 따뜻한 말을 하고자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늘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인생 역시 지금보다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두 번째, 자신의 걱정과 하소연이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이나 힘든 일로 인해 생긴 안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전자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 감내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나한테 좀 털어놔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픈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처럼 본인 힘든 이야기를 주변에 늘어놓는 사람들은 글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그래, 많이 힘들겠다. 어쩌면 좋니? 라며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말도 꺼내기 전에 오늘은 또 무슨 하소연을 하려나 싶어 괜히 한숨을 짓게 됩니다. 제 지인인 50대 박 씨도 이렇게 걱정을 늘어놓는 대화 방식으로 주변 사람을 모두 힘들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아들을 둘 낳아 수십 년간 살림을 꾸려오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말수가 없는 무뚝뚝한 성격이어서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은 지 오래고 둘이나 있는 아들들도 남편을 닮아서인지 묻는 말에 대답하는 말이 아니면 도통 말이 없는 터라 가족 간의 대화가 정말 흔치 않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박 씨는 가족이 모두 외출한 낮 시간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벼운 안부 정도 주고받던 연락이 언제부터인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상대에게 몇 시간씩 쏟아내는 하소연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박 씨 입장에서는 말할 사람이 없어 혼자 앓다가 친구한테라도 풀어놓으면 그래도 속이 좀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는 것이죠. 그러다 한 번은 오랜만에 다른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나누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박 씨의 아들과 남편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네 아들 취직 준비 몇 년째라더니 어떻게 회사에 지원은 많이 하고 있니? 네 남편 퇴직하면 이제 생활비도 빠듯하다면서 은퇴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자기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박 씨도 새삼 당황스러웠답니다. 그 친구는 나름대로 안부를 묻는 말이었겠지만 박 씨가 늘 걱정하던 문제들만 콕콕 집어 물어보니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이 자주 연락하면서 하소연을 늘어놓던 친구가 이 친구와 절친한 사이라 서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바람에 박 씨가 쏟아낸 하소연 내용마저 샅샅이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 입장에서야 단순히 친구에게 걱정거리를 미주알고주알 털어놓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박 씨의 집안 사정과 현재 고민거리까지 모조리 다른 친구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저 시원하게 쏟아내기 바빴던 자신의 걱정거리가 도리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박 씨는 자신의 하소연하는 버릇을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다는 것 빼고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니와 하소연을 하도 늘어놓다 보니 친구에게 뭐 더 이야기할 것 없나 하는 세상 쓸데없는 걱정까지 들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박 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걱정거리를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것보다는 털어놓기라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푸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걱정을 하소연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걸로는 걱정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서 갈수록 걱정이 늘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걱정할 거리가 아닌 작은 일들까지 사서 걱정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하소연해 버릇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선수이자 코치인 루 홀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8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박 씨의 사연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이 걱정을 드러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셨는지요? 자기 스스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현명한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를 주변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말로 내뱉는 순간 큰 문제처럼 부풀려지는 건 물론이고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본인의 가장 아프고 약한 부위를 노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세 번째, 짜증과 화가 섞인 무례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서 가늠하기 충분하기에 생긴 말일 것입니다. 누군가와 초면일 때 보통 1차적으로는 겉모습으로 첫인상이 결정되지만 결국에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말을 할 때의 말투와 목소리 크기, 빠르기, 자주 쓰는 단어 등 말의 여러 요소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투영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품격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어서 가끔 이런 사람들도 마주치실 겁니다. 목소리가 귀를 찌르듯 날카롭고 말마다 화와 짜증이 잔뜩 배어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처음 내뱉는 말부터 기본적으로 짜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갈리는 소리가 나서 거슬리는 음색이거나 소리의 음정이 높아서 카랑카랑한데 목소리 크기인 성량마저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크고 상대방이 듣든 말든 빠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이 입을 여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하기 충분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전에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 말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더군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 한 잔. 남자의 무례한 주문에도 직원이 친절한 어투로 차가운 커피인지 뜨거운 커피인지 묻자 그 남자가 한다는 말이 이 사람아 당연히 차가운 커피지. 당신 같으면 날이 이렇게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어? 이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지만 이내 싱긋 웃으며 커피를 내오더군요. 그리고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마자 땅이 꺼질 듯이 내쉬는 직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한숨이 나올까 싶어 제가 더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쩌다 지켜보게 된 저까지 기분이 상할 만큼 그 남자의 태도는 무례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날이 5월 중순이었지만 그 남자 말대로 여름처럼 아주 더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찾은 손님 대부분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해도 직원이 어떤 음료를 제공할지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카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지킨 올바른 행동입니다. 남자 입장에서야 귀찮게 뭐 일이 당연한 걸 묻나 싶겠지만 사실 당연히 물어야 할 사항이며 남자가 그렇게 짜증낼 일도 아닌 것이지요. 이 남자는 결국 내뱉는 말에 본인의 나쁜 기분을 섞는 게 익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지인이어도 말 한마디 섞기 싫을 정도로 안 좋은 기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화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품고 있는 분노와 짜증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뱉어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순식간에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짜증도 반복해서 내면 습관이 되고 더 심해지면 병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당연히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만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짜증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 무심하게 말하려 해도 모든 말에 부정적인 기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기분까지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덩달아 본인까지 더 기분이 나빠지는 부정적인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이런 말버릇을 가졌다면,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사소한 짜증일지라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왜 나한테만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나? 왜 내 주변에만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본인이 짜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짜증으로 대하면 상대도 무표정과 무관심, 심하면 짜증과 싸움으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짜증 대신 친절을 섞어 말하기만 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부터 다를 테니까요. 짜증의 색안경을 낄지 친절의 색안경을 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본인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만 조심해도 어떤 태도와 아우라로 인생을 꾸려나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평소 어떤 말로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며 또 채워왔는지 깊게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네 번째, 상대의 말을 끊고 중간에 가로채는 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상대의 말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어쩌다 말이 겹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면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을 끊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인내심과 배려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큰 길가에 새로 연 식당이 맛있다는데, 오, 거기 나도 가봤는데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더라. 아, 그래? 나는 괜찮던데. 거기 건물이 멋지지 않았어? 근데 우리 점심 뭐 먹지? 날이 쌀쌀한데 국물 음식 먹을까? 이 대화를 들어보니 무엇이 문제 같나요? 말을 끊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대화 흐름에 맞지 않게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말을 끊고 가로채는 사람들은 관심이 안 가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인내심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도 속으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하며 자기가 말할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야기를 경청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기본적인 대화 매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게 사연을 제보한 60대 여성 최 씨는 한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데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또래들의 모임이라 식사를 거의 매일 함께 하거나 수시로 모여 차를 마시는 등 모임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답니다. 그런데 최근 모임에 새로 들어온 정 씨로 인해 화기애애 하던 모임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 씨가 처음 들어온 1, 2주 동안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분위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자리가 편해지자 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정 씨에게 남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는 말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인 만큼 누군가가 말을 꺼내면 늘 끝까지 듣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정 씨가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가로채는 바람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정 씨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봐도 관심 없다는 표정과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인 분이 넌지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끊어? 좀 다 듣고 말해. 그랬더니 정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군요. 맞아요. 제가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저한테 말 좀 끊지 말라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정 씨의 말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도 말하고 싶은 내용이 떠오르면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초조해져서 생각난 말을 먼저 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후 며칠은 조금 조심하는 것 같더니 얼마 못 가 결국 이전과 같은 대화 패턴을 이어간다는데요. 이러한 정 씨의 존재로 인해 기존 회원들은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지 못해서 모임에서 정 씨를 내보내야 할지 지금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의 정 씨처럼 상대방의 말을 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말을 먼저 하고 싶은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상대의 말을 악의적으로 끊는다기보다 자기 할 말을 무작정 뱉어버리는 양상이 꽤 흔합니다. 하지만 대화란 모름지기,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자기 말만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지루하게 이야기해도 우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대화 요령이자 훌륭한 처세술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대화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경청만 잘해도 신뢰와 호감을 얻기 충분합니다. 그러니 정 씨처럼 중간에 다른 사람 말을 끊는 버릇이 있다면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과 집중으로 쌓아 올린 신망은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더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5번째,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지는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말이 곧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일까요? 상대에게 어떤 말을 꼭 해야겠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그 말을 들으면 상대의 기분이 상할 것 같으니 자기 딴에는 충격받지 말라는 나름의 배려로 이 말을 방패 삼아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상대에게 꼭 해야겠다고 다짐한 말은 보통 그 사람을 위한 조언 혹은 스디슨 충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꼭 이 말을 들어야 도움이 되고 바뀔 여지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할 때 남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말의 의도가 상대방과 감정을 나누며 공감하고 즐거우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고 상대를 자기 가치관대로 설득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것인데요. 그러나 일이나 공부 혹은 특수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만난 사이가 아니라면 가족, 친구 같은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목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사연을 제보한 40대 남성 김 씨도 남들을 가르치려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김 씨의 성격 때문에 모두 떠나버리고 이제껏 남은 친구는 딱 3명이랍니다. 김 씨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면서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디가 맛있더라 라고 말하면 거긴 이런 이유로 맛이 없어서 거기 말고 다른 데가 더 맛있다 라고 하거나 어떤 팀을 응원한다고 하면 거기는 팀이 영 별로라며
별로인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며 저녁 한 끼를 거하게 사주었는데 저녁 식사 내내 여기보다 본인이 아는 곳이 저렴하고 양도 더 많은 데다 맛까지 좋다며 비교와 평가를 늘어놓았다는군요. 김 씨 입장에는 그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깊게 생각해 볼 여지 없이 사사건건 본인 입장에서만 배려한다고 굳게 믿고 말을 함부로 꺼낸 탓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떠나간 것이죠. 그러다 30대 후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화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릴 때는 선배들이 왜 다른 친구만 아끼는지, 왜 저 친구한테만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이 들어 천천히 돌이켜보니 그 친구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친구에 비해 본인은 어떠했는지 그제서야 다 보이더랍니다. 자기는 40이 넘은 지금에서야 겨우 깨달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2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그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편안하면서도 끈끈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대처야말로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내 생각이 뚜렷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 역시 당연히 뚜렷합니다. 이렇게 서로 뚜렷하게 다른 각자의 세계를 굳이 내 기준대로 평가하면서 억지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상대를 나와 다른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공유하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모두에게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을 함부로 예단하는 말. 둘째, 자신의 걱정이나 약점이 담긴 하소연. 셋째, 짜증과 분노가 섞인 말. 넷째, 상대의 말을 끊고 중간에 가로채는 말. 다섯째, 남을 가르치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연처럼 생각 없이 던진 가벼운 말, 혹은 나름 깊게 생각했어도 본인 위주로 판단한 말을 해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까지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를 준, 혹은 여러분이 말로 상처를 준 여러 얼굴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내기보다는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말버릇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 스스로 성찰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40대 남성 김 씨의 제보를 받았을 때 오히려 저는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40대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어도 나름 자기 생각이 강해질 법도 한 시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고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사연에 나온 여러 사람들처럼 일상에서 말실수를 자주 하거나 언어 습관의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 아픔을 겪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계실 겁니다. 분명 내가 던진 말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싫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막상 고칠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고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테죠. 수십 년을 혹은 평생을 이리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고치나,
말버릇이라는 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고친다고 고쳐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말버릇이나 언어 습관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버릇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니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야 본인의 단점을 스스로 알아차린 분들은 남들이 넘기 어려운 고개를 이미 먼저 넘은 것이죠.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것도 본인이고 그런 말버릇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본인뿐입니다. 말투나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말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버릇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혹여 주위에 그럴 사람이 없거나 도움을 청하기 부담스럽다면 다른 사람의 말버릇을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특정한 말버릇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이 현명한 사람의 말이고 이런 말이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말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습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이 5가지 말버릇만 피하자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서로 즐겁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